아유, 술 먹고 수업이나 듣고. 늘 하듯이, 일단은 흐름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고, 숙제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2단원 진행을 할 텐데, 2단원 진도가 오늘이 제일 재밌을 거야, 화학에서. 루이스식 그리는 거니까. 자, 우리 원자량, 분자량, 그지? 원자량과 분자량, 정의 기준이 탄소 12, 흐름만 잡아보자라는 거지. 을 12로 정한다. 을로 기준을 잡고, 얘랑 다른 원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 을 원자량, 쟤랑 분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 분자량, 관계가 없더라. 알기라. 말하면서 쓰려니까 못한다. 헷갈린다. 말하고 다른 단어를 쓰려니까. 이야, 말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지? 멀티가 안 돼, 멀티가. 자, 그리고 이제 화학 식량도 있지만 얘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고 출제 빈도가 낮아서 잘 안 쓴다 그랬고, 우리말이야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탄소가 16, 그리고 플로리는 19, 황은 32 이렇게 되지. 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흐름을 쭉 정리하려고 해. 그리고 오늘 뭐 1단원과 관련해서 문제 유형에 하나 또 정리해 주려고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분자량 많이 익숙한 거 16, 18, 44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분자량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자, 이런 거 익숙해지면 얘네들은 다 상대값이고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 100개와 100개의 질량비, 같은 개수의 질량비에 해당하는 수치를 가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얘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개수 관계로 몰을 정리하게 되는데, 1몰의 정의가 원자량하고 연동이 되더라. 그지? 이번엔 그램이 붙고요. 요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1몰이더라. 그래서 개수를 세어봤는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되더라. 그리고 요 1몰에 해당하는 수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 연결이 지어지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요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얻어지는 몰수에 대한 관계식이 몰 질량분의 질량하고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수, 그리고 기체일 때는 1몰의 부피분의 기체의 부피하고 나타나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1단원의 절반은 얘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게 기본이 돼. 1단원은 기초란다. 기본. 화학의 기본, 기초. 자,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온도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그지? 온도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도 얘기할 수도 있다. 그지? 기체이면서 온도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만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이 되고, 같은 부피에 같은 수에 분자를 포함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 그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해 보면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 수비, 밀도비는 분자량비, 알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은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지만 뭐 예를 드는 것밖에 없어서 화학 반응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게 한계 반응 물질인지 먼저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1단원이 거의 완성이 되는 건데, 완성이라기보단 1단원의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하게 되는 건데, 그지? 요 1단원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 기준이 탄소 10이잖아. 그지? 기준이 달라졌을 때 좀 더 구체적인 값으로 변화가 나타나면 얘와 얘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어. 그래서 대략 예를 들어보면 원자량의 기준이 기존의 원자량의 기준과 똑같은 탄소 12일 때, 여기가 기준, 기준이 탄소 12일 때 실제 원자량 아니면 1몰의 질량 했을 때 산소 16을 쟀더니 15.995가 원자량이 돼. 이렇게. 네,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소수점, 산소의 소수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서 산소 16을 기준으로 16을 얘를 12로 정했지. 얘를 16으로 정했더니 산소 16의 원자량 1몰의 질량이 정확하게 16.000이었대. 1을 기준으로 할 때랑 2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1이 기준일 때랑 2가 기준일 때, 2가 기준일 때에 더 큰 이때 요게 부등호가 요런 경우는 하고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그래서 기억에 CO2 1몰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3몰의 질량 2몰 하자 2몰의 질량 니은 메세인 16g의 몰수, 물론 양 하고 나오겠지? 그지? 아니면 부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잠깐만, 디귿을 하자. O2 32g의 부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같아? 부등호로만 적어볼까? 1하고 2를 기준으로 가져갔을 때 2몰의 질량은 2일 때 더 커. 16g의 몰수는 1일 때 더 커. 32g의 부피는 1과 2가 같아. 지금 저게 맞나? 하고 고민하고 있지. 그지? 요런 내용이 예전에 수능인지 고3 모의고사에서 등장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어 문제 나왔던 것 같아. 이런 비슷한 문제가.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이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지? 고민하느라? 그지? 고민도 못하겠어?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저런 문제를 한참 잘 냈어. 꽤 좋아했어. 꽤 좋아하는 내용이 되어서 자꾸 내면 얘가 시간을 잡아먹는 개떡 같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빨리 풀자라는 의미로 오늘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재 맨 앞에 뭐 기본 문제 뭐 뒤에 한 장 비어 있고 빈 자리 있잖아, 그지? 기본 화학 뒤에 뭐 그런 데 잘 찾아서 12쪽에다가 하지 마. 12쪽은 내가 화학 방식과 양적 관계 좀
어려운 문제들 유형별로 접근할 때 난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야 라고 해서 그런 것들 정리해 주려고 비워놨는데 내가 방학 동안엔 정석대로만 풀 거라고 했잖아. 양적 관계, 그지? 살짝 설명을 해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보고 가볍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보자. 야, 탄소 11을 기준으로 할 때 산소의 원자량이 15.995야. 그지? 그리고 산소 16을 기준으로 할 때 정확하게 16.000. 그러면 산소 16을 기준으로 할 때 탄소의 원자량은 12. 뭐시기가 되겠지? 12보다는 좀 크겠지? 그지? 그러면 얘 분자량이 1 기준으로 할 땐 43. 몇이겠지? 43.9 뭐시기. 이 16이 안 되니까 12 더하기 15.9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하면 12. 뭐시기 더하기 15. 뭐시기 더하기 16 곱하기 2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겠지?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 크니까 1몰의 질량 자체가 큰 거고, 그지? 2몰은 당연히 클 거고. 돼? 기준과 관련지어서 얘가 더 큰 원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응? 기준의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16g의 몰수, 그러면 몰수 계산 어떻게 해?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가져가지. 그러면 16g이 일치하잖아. 1과 2의 기준이하고 질량은 변화가 없잖아. 16g, 16g인데 나누기 분자량이 2가 더 크겠지. 똑같이. 분자량이 2가 더 클 거야. 그래서 얘는 16 정도가 될 테지만 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겠지? 그럼 분모의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전체 값은 얘가 더 크겠지? 그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그리고 32g의 부피 하고 나왔어. 이게 몰수랑 연관이 돼, 안 돼? 그래서 상관이 없어. 그냥 32g 똑같은 개수를 의미해. 그지? 이런 식으로. 아보가드로수 32g의 분자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1몰의 분자수, 산소 1몰의 분자수, 그러면 아보가드로수지 일단. 아보가드로수는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겠지. 요만큼일 때의 산소 원자수가 아보가드로수랑 일치할 거고 0.005g의 산소 원자가 이쪽 2번 아보가드로수에 포함이 될 거고 조금 당황스러워도 좀 적기만 하자 일단. 알았어? 조금 당황스러워도 돼?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일일이 고민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일일이 고민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좀 문구의 규칙성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처럼 얘 기준보다 1번 기준보다 2번 기준이 큰가? 요 기준을 바꿨을 때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원자량을 비교해 주거든. 그랬을 때 2번이 더 클 수도 있고 산소가 아니라 수소로 잡잖아? 그러면 1번 기준이 더 커. 탄소일 때가.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요 기준하고 똑같은 부두모를 가지게 되는 물리량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N몰 1몰 해도 되고 2몰 해도 되고 3몰 해도 되고 N몰의 질량, N몰의 부피, N몰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준값을 변화시켰을 때 더 큰 원자를 가지는 녀석하고 같은 물리량의 부두모 이렇게 가지는 건 이런 식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반대의 물리량을 가져볼까? 반대.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Wg 1g도 되고 2g도 되고 3g도 되고 10g도 되고 같은 질량의 몰수, 물론 뭐 양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지? V리터의 몰수 NK의 몰수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부등호가 반대가 돼, 기준보다. 그러면 기준이 변해도 변화가 없는 값들의 특징은 Wg의 부피, 부피할까? 부피 Nk의 질량, 뭐하지 이제? V리터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주면 돼. 얘네들의 조합은 질량, 부피, 개수를 서로 조합하면 돼. 몇 그램의 부피, 몇 리터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조합해주면 돼. 그러면 6가지가 나오겠지? 3팩토리얼이니까 3둘 하나니까, 그지? 어쨌든 3, 2이랑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된단다. 그래서 특징을 좀 잡아보자면 어떤 식이야? 분필을 여기다 던져. 면 모래가 앞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 부등호랑 똑같아. 몰이 앞에 들어가면 몰수 뒤에 들어가잖아. 반대로 가. 몰이 안 들어가잖아. 변화가 없어.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잘 받아들여요. 이런 문제가 항상 등장하지는 않고 뭐 매우 자주 등장하지도 않고, 근데 간혹 등장하는데 꽤 나오는 편이야. 이런 문제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고민하게는 만들지, 시간은 꽤 걸리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꽤 좋아하는데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요 기준치는 뭘과 연관돼 있으니까. 그지?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저렇게 문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한글 쓰는 걸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글씨도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영어 대충 쓰는 걸 좋아해서 요 공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 그랬더니 난 이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잘 못 받아들이더라. 이 분모항에 해당하는 게 저 기준하고 연결된 거 아니야. 그지? 요게 1몰의 질량이니까 얘네들이, 그지? 몰 질량이잖아 결국은. 그지? 몰 질량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잖아. 그지? 그지? 그리고 얘 질량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가 1몰의 부피고. 그러니까 요 0.005g의 산소 원자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부피를 조금 더 차지할 테니까 부피가, 그지? 기준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분모항에 해당하는 것들하고 요 기준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 라고 설명해주고, 야 당연히 몰수는 얘가 커진 값들이 분모항에 갔으니까 작아지겠지 하고 얘기했거든. 그러잖아. 질량 개수 부피, 질량 개수 부피 관계로 몰수 계산을 하잖아. 그러면 기준이 작은 값을 가진 게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분모항이 작아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문구
문구로 정리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둘 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돼? 이해 적자 이해. 뭐 한동안 또 얘기 안 하겠지? 시험 볼 때쯤에 또 얘기해 줄 거니까. 태훈아? 네. 오태훈 맞지? 네. 저거 적었어요. 줬어? 오자마자? 잘했어. 숙제했니? 하다 있어요. 저번 주에 수요일 날그 문제 풀이 목요일 날 했어요. 문제 풀이. 그래도 못했지? 그러면 못 풀어서 못했겠네. 자, 아무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걸로 고민하는 그런 고민 조금 해봐. 하고 싶으면 고민 조금 해봐도 되는데 뭐 저 그러면 어. 2번에서 그러니까 뭐라 하지? 2번에서는요 물 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아니 입자수가 1몰의 입자수가 늘어난 거지 결국은. 네. 기준이 그대로 연동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지? 입자수가 0.005g에 해당하는 원자수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몰이 앞에 가면 같은 관계로 정리되고 몰이 뒤에 가면 부등호 관계가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 근데 문구를 쓸 때 이렇게 몰을 앞뒤로 보내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지. 1몰의 질량을 다른 단어로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원자량, 분자량, 그지? 분자량, 몰질량 하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요 원자량, 분자량, 몰질량이 1몰의 질량 하고 비슷한 말이 될 수 있잖아. 거의 같은 말이지. 그래서 1몰의 질량이라는 노골적인 표현보다 누구누구의 분자량 하고 표현해도 저렇게 부등호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1몰의 부피와 관련된 용어, 단어는 몰 부피가 있겠지만 뭐 굳이 나온다면 뭐 그렇겠지만 잘 안 쓰니까. 그리고 1몰의 개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아보가드로 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기준이 달라졌을 때 아보가드로 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1몰의 개수를 다른 단어로 아보가드로 수 얘기해도 똑같이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몰수 관계는 다른 단어가 없어. 그냥 뭐 누구의 몇 리터의 몰수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서 아이씨 또 안 썼네. 여기에서 V리터의 질량 하고 나오잖아? V리터의 질량, 뭐 부피의 질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뭐야? 밀도야.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의 밀도 그러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리할 때 밀도는 부피비야, 밀도는 분자량 비야 라고 했으니까 분자량 B가 되는 거지. 분자량이 커졌으니까, 이거일 때 분자량이 커졌으니까 밀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이 공기가 무거워져?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사람이 원자량에서 원자의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원자가 얘네들이 내 기준을 바꿨네. 그럼 내가 좀 무거워질까? 조금 커질까? 뭐 이따위 변화를 주질 않는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밀도 있으면 무조건 변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이나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닌데 화학 반응식을 활용하는 게 있더라고. 스티치포 뭐 예를 들면
저기 시대인재입니다. 어딘가요? 문제에서. 이렇게 아니면 C3H8로 할까? C3 3 4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자, 얘 11g을 연소시켰을 때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2의 몰수를 저 기준에 맞춰서 비교하면 1이 클까 2가 클까? 이거로 그냥 보면 돼. 어차피 질량 관계로 성립이 되고, 그지? 얘 11g 연소됐을 때 얘 33g이 생길 텐데 얘 33g의 몰수하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저렇게 아니면 몰수 아니라 얘 1몰 1몰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하고 나오면 뭐야? 이거야. 그지? 1몰의 질량 자체가 2번이 더 크단 말이야. 1몰이 1이 2보다 더 작아. 2가 더 커. 그럼 결국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그지? 2가 더 커. 근데 몰수는 똑같겠지. 몰수는 똑같겠지만 질량 자체가 더 크다 보니까, 알아들어? 그렇게 해서 화학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문구의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가면 잘 안 틀려.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알아들어? 시간을 줄이자라는 의도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주자 라는 의도로.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 이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너무 신중하게 풀어서 오래 걸린다 그러면 뒷문제는 다 버리는 거라고. 5분 안에 뭐 몇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한 문제도 못 풀 수 있어. 침착하게 5분에 풀 수 있는 거 한두 개 풀 수 있어. 마음 잡고 풀면 다 풀 텐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건 조바심이 생겨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면 더 그래.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우리 완자 숙제를 먼저 문제풀이를 해보자. 페이지 번호 뭐? 그런데요. 아까 전에 그거 경우에서 2번에서 이제 그 C의 원자량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 커지지. 하나의 기준이 커지면 전부 다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값이니까 네. 원자량의 정의가, 그지? 원자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간의 기준이 모두 다 그렇게 확산되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뭐 46, 47, 48, 49 49쪽에 있는 문제는 꽤 어렵지? 2번부터 다? 그래,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앞에 문제는 질문 있어? 소율이만 숙제를 제대로 한 것 같으니까 또 딱히 없는 없어? 앞에는 딱히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에 딱히 없는데 숙제 해라. 해봐. 알았어? 해보고 앞에 문제 오늘 풀이를 안 할 테지만 숙제를 한 사람이 질문한 게 그 49쪽에 있는 세 문제이다 보니까 세 문제 일단 풀 건데 앞에 좀 쉬운 문제들인가? 그렇다고 아주 막
구몬 계산하듯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해보고 나는 이것도 설명 듣고 싶은데 싶은 게 있으면 시간을 잡자. 주로 이제 화수금 4시쯤부터 6시 사이로 오전에 연락 주면 좋겠어. 알겠어? 오전 문자로. 그래야 내가 출근 시간을 맞추지. 어제도 뜬금없이 4시 딱 맞춰서 오고 있는데 문자가 없길래 오고 있는데 4시 딱 맞춰서 문자가 와가지고 그냥 기다려 그랬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오전에 미리 응? 카톡으로 문자를 주잖아. 힘들더라. 그러니까 카톡으로 사진을 받아서 막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이 풀이법을 알려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건 당분간은 자제하고 한 2월 중순쯤부터나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시간 내서 오자. 그리고 이제 화수금에 수업이 저녁 8시에 끝나. 수업이 저녁 8시에 끝나. 8시에도 올 수 있는데 싶으면 문자를 그 전에 미리 줘야 되겠지? 5시나 6시, 6시, 7시 이때 안 그러면 내가 수업 끝나고 바로 가면 어떡할 거야? 그지? 운 좋게 이제 남아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미리 문자를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 알겠지? 태훈아, 주혁아 포즈 좀 눌러줘. 11자. 잘했어. 자, 2번 문제를 보면 49쪽에 2번 문제를 보면 A, EB, C, ED 이렇게 돼 있잖아. 일단 딱 봐서 뭐부터 봐? 상태부터 봐. 다 기체야. 그지? 전부 다 기체구나.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1번 실험에서 2번 실험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양을 표시해 줬는데 2V8램 반응 후에 W램이 남았고 3W램이 남았고 D분의 전체 기체가 3이래. 그리고 3V 64램 3V에 64g 넣었는데 8W가 남았고 누가 남았는지 몰라서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준다. 8W에 X가 된대. D분의 전체 기체가 X 이렇게 된대. 그리고 1번에서랑 2번에서 남아있는 반응물질의 종류가 서로 다르대. 그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한 개 반응물질을 정하는 거지. 얘 2V에 8 그러면 3V에 10이겠지? 3V에 12 그램 들어갔겠지. 돼? 똑같이 3V 들어갔는데 얘는 12 얘는 64 얘가 남았겠지. B가 남았겠지. 그지? 2번 과정에서 B가 남을 거고 1번에서는 그러면 A가 남을 거야. 그래서 얘가 8W가 남을 거고 1번 과정에선 A가 Wg이 남을 거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일단 요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얘 2N몰 생겼다고 치자. 그래서 2N몰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C가 N몰이 생겼지? 그리고 B는 2N몰 없어지고 A도 N몰 없어지고 맞지? 돼? 그렇잖아. 1대 2대 1대 2니까 계수관계에 비율만큼씩 사라지고 생길 거 아니야. 돼? 그러면 남아있는 물질에 얘가 N몰이고 그지? 그러면 기체가 여기에 3N몰 있잖아. 어떻게 해야지 3이 돼? 2N몰 중에 전체가 몇 N몰이 돼야 돼?
6n몰이 되어야 이 값이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Wg이 몇 n이야? 3n몰이어야, 그지? 3n몰이어야 요 관계가 성립이 돼. 그지? 그래서 2분의 6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2v리터가 몇 n이 돼? 이렇게 되면 2v리터가 4n몰이 돼. 그지? 돼?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지? 그리고 8g이 몇 n? 2n이야. 그지? 되지? 8g이 2n이야. 그러면 3v는 몇 n이야? 6n이겠지? 그러지? 64g은 88에 64니까 16n이겠지? 돼? 되냐? 관계 알겠어? 저거 혹시 그 D분의 전체를 붙여 뭐가? 그 2n분의 응. 6은 저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 이거? 네. D도 기체, 네. C도 기체, 남아있는 A도 기체, 네. 전체 기체 6n. D가 2n 생겼다라고 가정한 거야. 내 마음대로. 네. 여기서 생성된 D가 2n이야. 그럼 당연히 C도 n몰 생겼을 거고, 그리고 A가 남는다고 했잖아. AWg이 3n이어야 요 값이 성립이 된다고. 그지? 돼? 2n, n. 전체 기체가 6n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가 3n이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AWg이 3n몰이라고. 어? 돼? 그렇게 해서 2v리터가 4n몰이라는 걸 확인했잖아. 돼? 그럼 3v리터는 6n몰이고 다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되냐고? 네. 그리고 B가 한 개 반응을 뒤졌으니까 1번에 8g이 2n몰이었잖아. 요 관계에 의하면. 그러면 64g은 16n몰이라고. 되냐고? 그래서 요 관계에서 다시 출발하려고. 응? 2번 반응이 그러면 얘가 6n몰이 모두 다 반응하면 얘는 12n몰이 없어질 거고 6n몰 생기고 12n몰 생기고, 그지? 돼? 그러면 D가 12n몰 남게 되고, 그리고 얘 6n몰 남게 되고, 몇 n이야? 빼면 16에서 12 빼면 8W가 4n몰이 되는 거고. 되나? 자, 이렇게 되면 x를 금방 계산할 수 있지. 12n 중에 22n 더하면 10n이니까. 그치? 12n 속에 다 합하면 22n 되지? 그럼 몇이야? x는 6분의 11 되냐? 이렇게. 자, 그러면 2n몰이 몇 g이야? 8g이지. B. 4n몰은 몇 g이겠어? 16g이겠지? 그지? W는 2g이야. 그지? W는 2g이야. 되나? 근데 뭐 하라는 거야? A의 분자량, D의 분자량이네요. 자, A의 분자량. A가 3n몰이 W 2g이야. 그지? B는 4n몰이 16g이니까 3n몰은 몇 g이야? 12g인가? 맞나? 맞지? 1대 6이네. B의 분자량이 아니라 D의 분자량.
뒤에 문제량이지. 정신 나갔네. T. 질량이 남은 게 나왔구나. 뒤에 문제량 다시 해야 되겠네. 잠깐만. 1번 이에서 T의 질량이 몇 g이야? 24g이래. 에이, 그냥 깜짝이야. T는 12N몰이 24g이래. 못 구하는 줄 알았잖아. 요거 알면 됐지. 돼? 그러면 3N몰이 몇 g이야? 6g인가? D가 3배네. 그치? 내가 일부러 3N으로 잡아서 몰수를 통일한 거야. 저 N은 의미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잡은 거지. 알겠어? 습관처럼 잡은 거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양적 관계를 해결할 땐 이런 식으로 양문식 잘 세워놓고 빈칸 메꾸기라니까. 빈칸 메꾸기.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요거 기본 계수관계들 있잖아. 1, 2, 1, 2. 그치? 기본 계수관계 를 활용하는 걸 더 좋아해. 굉장히 기본적인 관계를 일단 써놓고 보는 거야. 나라고 뭐 미리 다 되겠냐? 그치? 돼? 과정 알겠어? 됐지? 이렇게 해주면 2번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자. A 더하기 BB 화살표 EC래. A, BB, EC. 자, 전부 다 기체지.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3xg, 4xg인데 5몰이래. 에이구야. 가 3xg, 4xg, 5몰. 전체의 몰수가 나에서 n몰이 되고요. 응? 나에서 n몰이 되는 거야. 얘가 나, 그지? 여기에다가 추가로 누군가를 몇 몰 넣었어? 2몰을 추가했대. 2몰을 추가했더니 다가 됐어. 다가 됐는데 몇 몰이야? 또 5몰이야. 에이구야. 야. 기억은 A, B 중에 하나고. 짜증나네. 야. 이렇게 갔는데 몇 대 몇에 1g당 분자수가 5대 4래. 근데 얘네들 섞였으니까 분자량 분의 1 하기 뭐하지? 그지? 여기에서 섞여 있으면 분자량 분의 1 하기 뭐하니까 1g당 분자수 그러면 전체 질량분의 몰수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 돼. 지난번에 1리터당 분자수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원자수나 전체 부피 속의 원자수 이렇게 정리했잖아. 근데 말이야 얘네들 1g당 분자수 그러면 전체 질량 분의 전체 분자수 해주면 되겠지. 돼? 알아들어? 그러면 얘 값을 1로 만들어 버리잖아. 분모항을. 그래서 1g당 분자수 나와도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분자수로 퉁쳐도 된다. 근데 가와 나의 전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변화 없지? 질량 보존 법칙 아니야. 그럼 결국 분자수 B가 5대 4야. N은 몇이야? N이 4란 얘기야. 돼? 4. 되지?
그러면 그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뭐가? 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뭐를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그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게 뭔지 잘 모르겠어. 1g당 분자수 네. 이거거든. 그러면 물질 전체 질량에서 전체 분자수를 이 비율을 가져가 주면 니들 분수식을 소수점으로 만들면 분모항 1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네. 이해돼? 그래서 1g당 분자수 나와도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분자수 해도 되고 1리터당 원자수 하면 전체 부피 속에 전체 원자수 해도 되는 거야. 알아들어? 얘가 1g당 분자수 나와서 내가 몰수 할 때 1g당 1g 속의 분자수, 1g 속의 부피비, 1g의 원자수비 하면 무조건 분자량분의 1부터 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섞여 있잖아. 게다가 분자량도 모르고, 돼? 분자량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는 거지. 어잉? 자, 저관계야. 저관계라서 이제, n몰이 4가 된다는 걸 알겠지? 근데 그치? 왜 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 사가 5대 4잖아. 1g당 분자수 B가 가대나가 5대 4래. 아 그래서 근데 위에 가와 나의 전체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둘 다 7xg이야. 맞지? 아니? 되는겨? 네. 요렇게. 해 주는 거고 이노를 추가해서 반응을 완결시킨 거. 자, 아무튼 이렇게 되지. 응?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응이 진행됐더니 1몰 준 거지. 전체 몰수가. 그리고 2몰을 추가했어. 그럼 전체 몰수가 6몰이 되었던 거지. 나에서 2몰 추가했더니 얼마큼 줄었어? 또 1몰 줄었어. 그지? 여기에서랑 같은 몰수가 반응을 한 거야. 같은 몰수가 반응을 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한 개 반응 물질이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가 한 개 반응 물질일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4xg이 다 반응할까? 3x 먼저 반응할까? 4x 먼저 할까? 3x 먼저 할까? 이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하려니까 짜증나네. 자, 어떻게 할까? 4번 B 정석대로 해보자. 자, 얘가 1몰. 얘가 1몰이야. 한 개 반응 물질. 1몰이라고 치고 1몰 주니까 일단 B몰 없어지고 2몰 생겼다고 치면 얘가 2몰, 얘가 2몰. 그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1몰, 얘가 4몰, B 4몰 해야 되니까 B가 2가 되겠지? 그지? 그래야 5몰이 되니까
돼? 그리고 이제 얘가 2몰 있으면 얘가 2몰 1몰이지. 그지? 그래서 얘가 2몰 4몰 1몰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지?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나와 다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는 같다. 틀리겠네. 그지? 맨 마지막 문구를 안 읽었네. 나와 다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같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가에서 나로 될 때 한 개 반응물질이 A가 되면 안 되겠네. 그지? B가 2인 건 맞을 거야. 그래서 얘를 B몰, 얘가 B몰 해서 얘가 B몰 없어지면 얘가 2몰 생기고 2몰 남고 얘 2몰 남으면 얘 1몰 없어지고 얘는 3몰이 될 거고 B는 2가 될 거고 똑같아. 그렇지? N몰로 잡으려고 했는데 N으로 잡으나 B로 잡으나 1로 잡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2몰 집어넣어 주면 남는 게 같으니까 얘 1몰 없어지고 2몰 없어지고 2몰 생겨서 얘 4몰에 A가 1몰 남게 되겠지. 돼? 그러면 나에서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랑 다에서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가 같은 종류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B가 뭐 계산하는 거야 이제? N은 4고 그지? B는 2고 C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으로 나오는데 1몰의 질량이 Xg이지 2몰의 질량이 4X지 그지? 얘 2몰의 질량은 5X지 돼? 없어진 만큼 생겨야지 질량 보존. 그래서 B의 분자량은 2몰의 질량이 4X B C는 2몰의 질량이 5X 그지? B와 C의 분자량 B는 4대 5가 돼. 깜짝이야. 되겠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아까 고민한 게 N몰로 잡을까 1몰로 잡을까 뭐 그렇게 한 거야. 개 짜증나. 근데 막 눈에 보이는데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1몰로 넣었어. 되지? 굳이 N몰로 잡으면 4대5가 또 성립시켜줘서 4의 도면이 될 거다 싶고. 자, 4번 문제를 보자. 응? 4번 문제를 보면요. AA, B, BC 뭐 확인하라고? 상태 확인해. 응? 일단 그리고 나서 1번 실험이 14g, 4g 넣어주고 4D1이었어. 4D1 밀도가. 그리고 남은 반응물질이 7g이 남았으면 얘가 7g 남았네. 야, 4g 넣었는데 7g 남으면 이상하잖아. 그지? 얘가 7g 남았어. 그리고 밀도가 5D1이 됐어. 그러면 질량 관계로는 성립이 되네. 7, 4, 11, 그지? 11g 이렇게 남았어. 돼? 자, 뭐 쓸 수 있는 거 그냥 쓴 거야. 2번 실험에서는 21g, 5g,
몇이야? 아 이거 XD2구나. XD2 그리고 몇이야? 39D2.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질량 15 15구나. 15였네. 36이야? 36이었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21g, 그리고 43 12g, 33g, 그지? 3g 이렇게 남게 되네. 되니? 어? 자, 반응 전후의 질량 똑같지? 알고 있어? 반응 전후의 질량 똑같잖아. 1번 실험을 봐. 18g, 18g, 그지? 질량 똑같아. 그럼 밀도비는 부피 역수비지. 부피분의 18g, 부피분의 18g이 4대 5야. 돼? 어? 4대 5야. 그러면 부피비는 5대 4지. 돼? 5대 4. 자, 얘를 N몰. 얘 2N몰. 2N몰. 4N몰. 2N몰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5대 4니까 몰수비 돼? 부피비 몰수비 기체의 분자수비 돼? 얘는 3N몰 맞나? 4, 3, 10이니까 3N몰 얘는 6N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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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N몰 그러지? 근데 N이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나오는 건데 얘는 얘가 답안이겠잖아. B가 네. 그지? 그래서 B를 N몰로 잡았어. B를 N몰로 잡았어. 자, 과정을 거쳐줘. B를 N몰로 잡으면 네. 2N몰 이렇게 남잖아? 그러면 여기에 N몰 있었잖아? 그리고 얘가 AN몰이지? 네. 얘가 AN몰이지? 얘는 EAN이지? 네. 돼? 그러면 얘네 둘 더하기 5대 얘네 둘 더하면 4. 한 번 건너뛰었더니 또 그렇구나. 2A 더하기 1 대 A 더하기 2는 5대 4. 오키도키? 네. 아까랑 그 위에 문제랑 똑같길래 3번인가 3번이랑 그 없어진 비율이 똑같길래 저게 그냥 될 줄 알았어. 저게 그냥 될 줄 알았어. 이해돼? 과정은 건너뛰었지. 될 줄 알았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면 얘가 6N몰 그지? 얘는 3N 더하기 4분의 3N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부피비가 밀도비 얘 부피 분자수 관계 성립시키면 돼. 그러면 4로 통분하면 4분의 3, 4, 3, 10이니까 15. 얘는 4분의 15, 6, 4, 24. 15 더하기 24. 39. 그지? 24 더하기 15. 맞잖아. 39. N. 반응 전에. 돼?
무슨 비율로 따지는 뭐? 어? 지금 무슨 비율로 하는 거? 분자수, 부피, 밀도 반대로 쓰면 부피비가 되는 거잖아. 방금 전에 했으니까. 그지? 돼? 분자수. 이거 계산한 거야. 6n 더하기 3n 더하기 4분의 3n 더한 거야. 알아들어? 어? 그리고 4분의 3n 더하기 6n 하면 몇이 나와? 6n은 4분의 24n이니까 4분의 27n. 그지? 39대 27이지. x는 몇이야? 27이네. 돼?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 주는 거야. 요런 그 양론식만 일단 잘 세워주고 여기에서 찾아 나가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주여가 자는 거 아니지? 알겠니?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건데, 아니 요거랑 똑같길래 난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똑같길래 건너뛰었거든 이걸. 요 과정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납득은 가지. 어저께인가는 이거 계산하는데 이 값이 안 나와서 계산을 잘못했어. 뭔가 뺐지. 돼? 과정 알겠어? 집에서 한번 해보고 또 모르겠다 싶으면 요거 영상 살짝 보든지 아니면 찾아오든지 하세요. 찾아오든지. 아까 말한 시간대 알겠지? 문자는 미리 줘야 돼. 그러니까 4시에서 6시 사이에 올 거면 오전에 주고 8시 이후에 8시 올 거면 오후에 줘도 되고. 수업할 때 오는 게 제일 나아. 그래야 내가 확인하지. 수업 끝나면서. 그리고 나 9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기회. 운 좋아서 누구 9시 문자 한번 보내보는 것도 가도 되나요?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때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9시까지 남아서 질문을 받았어. 2명인데 8시에서 9시 막 질문 다 받고 나서 이제 없어? 그리고 보냈더니 9시 있다고. 몇 명 하면은 9시까지도 기다려지는구나 싶어서. 그치? 질문 받는 게 싫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 해봅시다. 자, 숙제 미리 낼게. 50쪽에서 57쪽 그리고 56쪽, 57쪽은 못 풀 것 같잖아. 느낌이 왠지. 읽어는 와. 알았어? 읽어는 와. 다음 주에 이거 문제 푸는데 조용히 걸리고 그거 같지? 반반 풀자. 다음 주 반. 알았어. 홀수 짝수 하든지 읽어오면 알겠니? 읽어는 와. 문제라도 읽어서 고민이라도 해보고 와야 내가 풀어줬을 때 너희들이 얻어가는 게 많아. 그리고 내 교재 숙제는 이번 주엔 안 낼게. 이거 어려운 거 냈으니까. 야, 교재 문제 질문도 있지. 네. 사실은 다음에 하자. 다음 기회에 하자. 지난주도 미뤘는데 이번 주도 다음 기회로 하자. 완자가 생각보다 어려웠어. 내 교재 문제도 지랄이지. 지랄일 것이다. 어제 남아서 질문 받은 친구들 중에서 교재 문제를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 알고는 있는데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 그 문제 숙제 교재를 내가 만들었다니까.
쉽게 내면서 질문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다 하는데 적절히 진도도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와서 해. 너는 아빠한테. 네. 아이, 자, 뭐니 거기? 극성 거기 몇 쪽이야? 17쪽. 어? 17쪽. 17쪽. 자, 2단원. 우리가 이제 전기분해도 하고요. 그지? 근데 전기분해나 전기적 성질, 그지?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요 부분들은 대체로 그냥 암기에 가까워서, 그지? 대체로 그냥 암기에 가까워서 반복해서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플러스 그게 뒤에 있는 요소가 얻어진다는 거지. 그지? 규칙성 정도만 알아도 그거는 단순한 기라기보단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해보고. 자, 극성이야, 극성. 결합의 극성이거든. 결합의 극성이야. 왜 내가 결합을 강조하냐면 분자의 극성이라는 걸 막바지에 배워. 또 2단원의 막바지에 분자의 극성이라는 걸 17쪽 거기 맞아. 이거 했었지 않아요? 알아. 거긴 또 해야지. 일단처럼 또 해야지. 정시분해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라도 조금 건드리고 넘어가야지. 나의 수업 스타일이란다. 일정 부분의 복습과 함께 이렇게 진도. 항상 그래. 1단원은 계속 할 거고 2단원은 얼마 안 하고. 결합의 극성이야. 응? 그래서 지난주엔 분자의 극성이 있다고 얘기도 안 했잖아. 그지? 결합의 극성이야. 자, 이온결합은 극성이 아니야. 그지? 여기서 말하는 극성은 한 덩어리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가 돼야 돼. 전하가. 얘가 이쪽에 플러스가 옮겨가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옮겨가서 이렇게 끊어주면 이게 이온결합이라서 얘가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된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온결합은 극성을 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결합의 극성을 나타낼 때 무극성 공유결합, 결합, 극성. 글씨가 너무 엉망진창. 읽을 생각하지 말고 듣자. 짜증나. 그래도 좀 알아보겠지? 합자를 이렇게 못 쓰는지 나 몰랐네. 오늘 뜬금없이 보니까 으아, 겁내 못 쓰네. 오늘따라 내 글씨가 눈에 띄어서 보이네. 읽으려고 해봤는데 너희들의 입장에서 자, 극성 본 에이씨야. 뭐 괜찮지? 싫어? 싫어. 영어로 써줄까? 근데 영어 단어도 길어. 코벌런트, 이 공유가 코벌런트 해서 알파벳이 많아. 결합은 쉽네, 본드. 자, 아무튼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이다.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이고, 극성 공유 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의 결합이야. 응? 서로 다른 원자끼리의 결합이야.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 겁나 쉬워지지. 같은 원자야. 수소랑 탄소가 결합했어. 극성 공유 결합이네, 그지? 탄소랑 탄소가 결합돼 있어. 무극성 공유 결합이네. 되게 쉬워지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을 삼자 해서 뭐야? 이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굳이 계산해 봤더니
쌍극장 모멘트도 없어. 0이야. 그리고 서로 다른 원자를 보니까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어서 0보다 크고 쌍극장 모멘트도 0보다 커. 근데 말이야, 우리 쌍극장 모멘트에 대해서 A라는 원자랑 B라는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어. 그랬더니 B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몰려갔네. 슬쩍 몰려갔어. B 쪽으로. 완전히 가면 안 되지. 이온결합이니까. 그러면 쌍극장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해? A의 원자핵에서 B 쪽으로 이동한 전자 완전히 가진 않았잖아. 그럼 전자를 0. 몇 개로 잡아. 걔가 얼만큼 이동해 갔나 해서 곱한 거야. 거리를. 근데 그런 짓을 해 안 해?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해. 이거 뭐 들어 해. 그래서 쌍극장 모멘트에서 중요한 건 화살표 그린 거야. 델타 플러스에서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얼만큼 갔는가. 작대기 이렇게 살짝 그어주고 화살표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다인이야. 다 기억한 게 어디야, 그치? 다인이 머리에서 똥 냄새가 나. 그래서 한여름 똥파리가 막 몰리는 거지.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 제 똥파리가 다인이 어디쯤에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 막 휘돌면 다인이 중심에 있잖아. 그지? 똥파리가 너무 기분 나빠. 전자도 말이야. 원자핵 주위에서 막 휘돌면 평균 위치가 원자핵이겠지? 거기에 있다가 결합했더니 B쪽으로 기울어 갔어.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갔다라는 표시로 생각해주면 돼. 알았어? 그래서 이게 저게 쌍극장 모멘트가 되고 화살표가 그려졌다는 건 쌍극장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는 거지. 만약에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다. 그럼 화살표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쌍극장 모멘트를 화살표로 표시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인지해주고, 전기음성은 뭘 기억해야 된다? 누가 제일 크다? 누가 기준이다? 동그라미 치지 않았니? 지난주에? 플로린이 기준이다. 몇? 4.0. 요건 꼭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플로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전기음성은 작아진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아래쪽으로 향해 갈수록 전기음성도 작아지고, 주기율표의 왼쪽으로 갈수록 또 전기음성도가 작아져.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보다 커지면 전기음성도 커지고, 족같을 때는 원자보다 커지면 전기음성도가 작아져. 알아들어? 그 정도 차이만 기억해 주자.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결합의 극성이 돼요. 오케이? 결합의 극성이 돼요. 되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자, 오늘은 말이야. 화학에서 제일 재밌을 것 같은 내용을 할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건데, 한 페이지 넘겨봐. 빈칸 나오지? 빈면. 18쪽이 비어있지? 걷다 적을 거야. 걷다가 말이야. 화학에서 나오는 원소들로, 분자를 쓸 건데, 자, 3원자 분자. 주로 2주기 원소로 쓸 거야. 2주기 원소로 되어 있는 3원자 분자는 BeF2, CO2, FCN, NOF, OF2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2주기로만 그리면 이렇게 F가 가는데 F를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은 수소랑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F 자리에 수소를 넣어도 가능하다. F 자리에 염소를 넣어도 가능한 분자가 돼. 알아들어? 화학에서 다루는 분자들 주로 2단원에서 요것들로만 구성될 거기 때문에 주로다. 모두 다 그렇진 않아. 간격 충분히 떼어주고. 알았어? 간격 충분히 떼어주고. 내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리고 4원자 분자가 BF3가 있고요.
COF2가 있어. H2CO 해도 되고 CH2 해도 돼. H 써져 있으면. 그리고 NF3가 있어. NH3겠지? NF3. 그리고 여기는 약간 격차가 있는데 C2F2 중심 원자가 2개짜리야. N2F2 O2F2 4개로 되어 있지 전부 다? 그지? 자, 그리고 5원자 분자가 있어. 5원자 분자 한 가지밖에 없단다. CF4 CH4겠지? 돼? 그리고 여기 6원자 분자가 있는데 뭐 원자수를 보태기는 별로 안 좋은데 C2F4가 있고요. N2F4가 있어. 또 8원자 분자도 있는데 C2F6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15개 일걸? 맞을걸? 15개의 분자만 거의 시험 문제로 루이스식을 그리는 아니면 구조로 그려지는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데 얘네들 이외의 것들은 뭐 아세트산, 에탄올 뭐 이런 몇 가지 아니면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식을 알려주든지 한단 말이지. 아세트산하고 에탄올은 좀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자, 일단 썼니?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가봐. 19페이지에 주기율표 비슷하게 나와있지. 거기에서 내가 한 10여 년 전에 만든 그 주기율표거든 그게. 아직 쓰고 있구나. 미쳤나봐. 투투야. 산소에 플로리 4개면을 뭐할 정도. 제정신이 아니라 아까 내가 결합 4글씨 보고 내가 충격받았나 봐. 겁나 무서워. 근데 볼펜으로 써도 딱히 차이가 없어. 됐어? 다 썼어? 빨리 써! 6원자 문자예요. 어디? 여기 쓰고 있어? 다 썼냐고. 6원자 문자. 안 써도 돼. 6원자 분자이긴 한데 안 써도 돼. 맨 아래쪽 거 8원자 8원자인데 안 써도 돼. 쓰지 마. 얘네들은 중심 원자가 2개짜리다 뭐 이런 의미만 생각하면 돼. 다 썼어? 자,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게 요것들밖에 없거든 사실. 그래서 일단 루이스가 화학자잖아. 이 어떤 원자에 대해서 전자를 뭐로 표시한 거야? 점으로 표시한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전자점식이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서 전자점식인데 얘가 제안한 건 안쪽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뭐 3주기 원소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은 화학 결합에 어떤 영향을 주질 않아. 원자에 딱 붙어서 겁나 가깝게 붙어 있어. 최외각 전자에 비해서 최외각 전자가 이만하다. 그럼 얘네들은 딱 붙어 있어. 그래서 핵심부 전자라고 불러. 의미 없는 얘기지만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최외각 전자만 결합에 기여한다고 보면 돼.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루이스가 말이야 이렇게 최외각 전자만 점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규칙까지 고려했겠어? 옥텟 규칙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잖아. 원자가 있을 때 얘가 전자를 막 35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최외각 전자 7개만 표시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얘 최외각 전자가 5개다. 가상의 사각형,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안 보이지만 없는 거야. 원래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가상의 사각형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는 거지. 원자과 전자가 5개다. 최각 전자가 5개다. 그러면 한 변에 하나씩 찍고 하나는 어디에 찍어? 마음에 드는 자리에다 찍으면 돼. 한 변. 그래서 나는 여기다 찍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찍는데 여기다 찍는 녀석이 있고 여기다 찍는 녀석이 있고 뭐 상관없어. 이렇게 찍어주잖아. 그러면 이 전자점을 최각 전자의 전자점을 찍었을 때 찍었을 때 요 나머지 한 변에 다른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딱딱딱 끊어오면 8개를 만족하잖아. 딱 좋잖아. 이런 형식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변에 2개가 채워져 있는 요 전자는 온전히 자기 거야. 다른 사람하고 나눠 가지질 않아. 그래서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불러? 비공유 전자라고 부르지만 쌍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른다. 돼? 응?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르고, 한 변에 하나씩 있는 전자들이 있잖아. 얘네들. 그지? 요 한 변에 하나씩 있는 전자를 원래 공식용어로는 홀전자라고 불러. 홀전자라고 불러. 알지? 호레비, 호르몬이 뭐 이런 거. 오케이? 이상하네. 왜 남자는 호레비고 여자는 호르몬이야? 짜증나네. 알잖아. 그지? 그렇게 홀전자라고 부르고, 요 홀전자들은 공유결합을 하잖아? 뭐가 돼? 다른 원자랑 같이 가지는 전자, 그지? 공유전자가 될 전자들이야. 그래서 공유전자가 되는데, 다른 원자랑 이렇게 항상 쌍을 이뤄야 돼서 공유전자 쌍을 이룰 거야.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다. 하나 있으면 이게 공유전자 쌍이 될 전자니까 그냥 공유전자 쌍이라고 부를게, 내가. 알겠니? 자, 이런 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19쪽에 주기율표 비슷하게 생겨서 수소의 점 하나 찍혀 있고 밑에 2주기에 리튬 있는데, 리튬은 지워버리고 싶고, 왜? 이온 결합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있고요. 3주기는 쭉 자로 돼서 3주기에 나마, 알기, 펩시, 쿨 이거 지워. 작대기. 3주기 쭉 그거 괜히 썼어. 이거 한 10몇 년 전에 썼다가 다시 버려. 다 지워. 10년 전 했는데 옮겨 붙였더니 이거 지운다는 게 안 지우고 마무리 안 하고. 자, 일단 다 지우고, 여기 그러면 약간 선이 그어져 있잖아. 요 주기율표 칸 나눠진 거. 그래서 공유전자 쌍, 비공유전자 쌍, 수 개수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수소는 공유전자 쌍이 1개지. 베릴륨 2개, 붕소 3개, 4개, 3개, 2개, 1개. 그리고 수소의 비공유 없고, 베릴륨 없고, 붕소 없고, 탄소 없고, 질소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쓰자. 이거부터 쓰자. 그래서 우리의 화학에서는 이렇게 공유전자 쌍수랑 비공유전자 쌍수가 2주기 원소까지는 고정값이야. 여기에서 변하질 않아. 여기에서 변하질 않아. 혹시라도 이거랑 다른 경우 배위결합이라는 걸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또 쪼로록 달려가서 나한테 알려줘야 돼. 낼 수도 있다. 교육과정에 원래 없어. 근데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선생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한교육과정의 화학원에서 배위결합이 없었어.
근데 지지난 교육과정의 화학원에서 배기결합이 있었어. 그랬더니 지지난 교육과정에서 문제로 나왔겠지. 근데 지난 교육과정에서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학교 시험에 돼. 선생님 되는 거야 가르치고. 개빡치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노트 필기 해줬다 그러면 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알아들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나오면. 그리고 요거가 고정값이라고 그랬잖아.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이게 고정값이야. 3주기 원소들도 인, 황, 염소, 아르곤이 4, 3, 2, 1, 0, 1, 2, 3 이게 고정값이어야 해. 화학에서는. 근데 이게 3주기는 지웠잖아. 왜? 예외가 되게 많이 나와. 3주기 원소의 루이스식을 그리면 3주기 원소로 되어 있는 분자들의 루이스식을 그리면 예외가 되는 게 꽤 나와. 옥텟에서도 벗어나고 막 그런 게 있어. 황산, H2SO4 뭐 이런 거, 뭐 염소산 뭐 이런 것들이 옥텟에서 막 벗어나. 그럼 그거 그리는 방법을 배우려면 대학 과정이야. 조금은 복잡해. 내가 생각할 땐 복잡하지 않은데 학생들한테 가르쳐 놓고 보면 아이들이 따라오기 버거워해. 과학고 준비했다고 해서 한번 재미삼아 얘기해봤다? 오래간만에. 그 과학고 준비했다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대학 과정은 그렇게 그렸을 때 뭐 이상한 규칙이 아니지만 적용시켜서 그렸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에서 또 형식자마라는 것도 비교해야 되고 뭐 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알려줬더니 또 나도 못 알아. 그래서 그 과정은 안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벗어나는 거 혹시 학교 선생님이 그렸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이거에서 벗어나는 거.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3주기는 요거 4개에서만 그려진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야? 이온결합.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식을 그리는 건 매우 단순하거든.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식은 굉장히 단순해. 나트륨 원자는 이렇게 찍지. 나트륨 이온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좀 안 찍으면 돼. 염소는 이렇게 찍지. 염화 이온은 8개 채우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식은 되게 쉬워. 대괄호 치고 음이온은 8개 채우고 양이온은 안 찍고 돼? 이렇게만 하면 끝이거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식 그리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도 했지만 그치?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싶어서 뺀 것 같아. 뺀 것 같아. 근데 저기 리튬 저기 수소 밑에 리튬 왜 안 썼어요? 이온결합하니까. 그럼 지워요? 리튬? 수소가 중요하거든. 리튬 대신 수소야. 리튬을 안 쓰는 이유가 얘는 있어도 뭐 나트륨 취급하는 거지. 되겠니? 근데 말이야, 우리 루이스식 그릴 때 공유결합 할 때 무슨 규칙? 무슨 규칙? 옥텟 규칙. 보면은 전자쌍 수가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지 얘네들은. 옥텟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나름 수소는 헬륨의 전자물질을 가지니까 이건 옥텟이 아니야 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지? 듀플렛이야 이런 거 맞잖아 또. 근데 이제 뭐 듀플렛이라는 용어 자체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 둘은 공유결합을 해도 옥텟을 지키질 않아. 그래서 옥텟에 대한 예외가 되는 원소인데 옥텟 옥텟 예외야. 전문적인 용어로는 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전자 부족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지난 교육과정에서 빠졌었어. 근데 시험 문제에 지난 교육과정에 나왔게 안 나왔게?
대입에는 안 나와. 고3한테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 쓰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가 또 아우 짜증나. 알아들어? 자, 그러면 우리는 중점적으로 저기 봐봐. BF2, BF3 저거 빼면은 나머지는 다 얘네들이야. 그지? 얘네들은 내쌍. 그지? 옥텟을 만족해. 이주기원소로 되어 있는데 옥텟을 만족하고 있잖아? 그럼 요 4개로 되어 있어. WXYZ로 되어 있는 분자가 있다. 그럼 WXYZ는 CNOF야. 이주기원소. 앞에 거는 버려도 돼. 옥텟을 만족하는 건 얘네 4개뿐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식 그릴 땐 요거 4개 전자쌍의 배 구조 몇 개인지를 암기해준 채로 그리는 게 조화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 화학에서는. 화학원에서도 그랬고. 자, 그래서 루이스식을 그리는 방법 1, 2, 3이 동그라미만 써있더라고. 나는 저 타이핑한 줄 알았어. 타이핑한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고. 간단하게 쓸 거야. 못 알아보면 물어봐. 알았어? 막 쓰면서 설명하면서 쓸 건데, 근데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지. 뭐 그릴까? 얘랑 얘 어차피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 그리면서 쓸게. 쟤랑 쟤 할 때 첫 번째 중심 원자를 골라내야 돼. 중심 원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심 원자는 여기에서 공유전자쌍이 많은 원자로 중심 원자를 선정하고, 돼? 제일 많은 거. 그리고 외곽 원자를 배치해 주는 거야. 예쁘게. 예쁘게 배치해 주는 거야. 알겠어? 주변에. 자, 그러면 NOF에서 누가 중심 원자야? N. 잘했어. 이렇게 쉬워서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대답은 해줘야지. 주혁이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잠꼬대가 끄덕거리는 거 보면 볼 때리겠다잉. 자, N 중심 원자. 여기에서 C겠지. 탄소가 있으면 무조건 탄소가 중심 원자야. 공유전자성이 4개인데 얘보다 어떻게 더 많아. 자, 이렇게 탄소가 중심 원자야. 그럼 외곽 원자 배치해줘야지. 어느 쪽에 산소 넣을까? 다이나. 태훈이. 네. 어디다 넣을까? 산소를. 왼쪽에나 오른쪽에나. 어떻게 넣을까? 네 맘에 드는 거, 너희 취향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오른쪽. 오른쪽? 산소가 오른쪽. 플로린 왼쪽. 그러면 그지? 돼? 중심 주변에 놔야 되니까. 얘는 내 취향대로 그냥 플로린, 산소. 약간 대칭적인 모습이 예뻐 보이니까 저렇게 놓을게. 저렇게 놓은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야. 칸을 은근히 벌렸어. 그래도 거기 사이 메꾸려고 애쓰지 마. 두 번째는 외곽 원자만 보는 거야.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쌍수에 맞춰서 작대기를 그리는 거야. 중심 원자로. 중심 원자로 작대기를 그릴 거야. 자, 뭔 뜻이냐면 산소 공유 몇 개야? 2개지. 플로린 공유 몇 개야? 1개지. 산소 2개. 질소 쪽으로. 플로린 1개. 질소 쪽으로 이렇게.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쌍수에 맞춰서 중심 원자 쪽으로만 뻗어 나갈 거야. 그러면 플로린 1개, 산소 2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리고 중심 원자의 옥텟은 생각하지 마.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수는 고려하지 마. 충분히 돼. 돼?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마무리가 뭐지? 비공유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찍어. 점 찍는 거야. 플로린 세 쌍. 빠박. 질소 하나. 산소 둘. 그지? 이렇게 찍는 건데, 얘들아. 산소 찍을 때, 한 쌍 찍고 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비워두면 좀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서, 점 하나, 이렇게. 한 면에 하나씩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비공유 전자쌍은 항상 뭉쳐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건 상관없어. 어느 면에 그리는 상관은 없는데, 따로 그리면 안 돼. 아이씨, 난 대칭으로 따로 그릴래.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뭉쳐 그려야 돼. 오케이? 비공유 전자쌍 그릴 때, 그리고 중심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겠거니 하고 단정 지으면 안 돼. 중심 원자까지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모두 다 그리는 건데, 야, 저기 공유결합 선을, 얘는 점을 안 찍고 선을 찍었네. 이건 구조식이라고 불러.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부르고, 루이스 전자점식이잖아. 야, 이씨, 정석대로 하면은, 산소인데. 이렇게 찍는 거야. 선 하나가 쌍 하나야. 이렇게 찍는 거야. 알아들어?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어느 게 편해? 구조식이 편해.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 거야. 알았어? 학교에서 만약에 수행평가를 본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시오. 그럼 귀찮아. 어쩜 찍어야 돼? 구조식을 그리시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자꾸 비금속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네.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찍는 거 잊지 마라. 알겠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게 쉽지? 안 쉬운가? 겁나 쉽잖아. 화학에서 다루는 루이스식은 요 과정만 거쳐도 충분하단다. 괜히 중심 원자의 루이스식, 옥텟 규칙을 맞춰 보겠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저기에서. 알아들어? 여기에서 옥텟 규칙을 맞추겠다. 애쓰지 않아도 충분하단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다르지. 그지? 그래서 중심 원자 2개짜리를 그릴 때는, 중심 원자 2개짜리 뭐 그릴까? 얘랑 이렇게 3개 그릴까? 3개 그리지 뭐. 3개 그려. 그러면 중심 원자 딱. 근데 약간 다르지? 중심 원자가 2개야. 중심 원자를 서로 마주보게 그리는 거야. CCNN. 그지? 마주보게 그리고 외곽 원자를 배치하는데 같은 수로 같은 수로 분배하는 거야. 얘는 F 하나씩이겠지? 양쪽에 얘도 F 하나씩이겠지? 얘는 F 2개씩이겠지? 그지? 이렇게 요게 1번 2개일 때 중심 원자 2개일 때는 중심 원자 그리고 외곽 원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2번 똑같이 가져가. 2번 똑같이 가져가면 하나씩이지. 보통 2개짜리는 외곽 원자가 공유 전자쌍이 대부분 1개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2개짜리일 땐 2.5가 있어. 2개짜리일 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수를 고려하는 거야. 고려.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수를 생각해 보면 탄소 몇 개 있어야 돼? 4개지.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가 졌지. 그지? 부족한 만큼 지들끼리 나눠가지면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돼? 그러면 4개가 되잖아. 그지? 자, 질소는 몇 개야? 공유? 3개가 되지.
그러니까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세 개잖아. 근데 하나 가졌지. 두 개. 아, 얘는 이중계라. 돼? 탄소 네 개인데 두 개 가졌지. 이중결합을 가지겠구나. 탄소끼리 이렇게. 알아들어? 옥텟이 될 수 있게 중심 원자에 그러니까 중심 원자 두 개짜리는 중심 원자의 옥텟이 되는 공유전자쌍 수까지 고려해야 되고, 중심 원자 한 개짜리는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쌍 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알아들어? 이렇게 그려주면 마무리는 뭐야? 똑같이 비공유전자쌍 따다닥 찍어주면 돼. 귀찮아서 안 찍는 거야. 이해되니? 아하. 되겠냐? 이해가 안 되나? 되겠지? 그럼 저거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만. 내가, 전에도 얘기했고, 문제 빨리 풀게 해줄 거라 그랬잖아. 이런 게 시킬 거야. 한 두 달 정도 계속 쓰잖아? 안 외워지면 좀 이상하지 않겠니? 두 달 동안 계속 쓸 것 같은데. 응? 다 외워지지 않겠니? 그치? 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요거 쓰는 거 뭐 빈칸 많잖아. 여기 있는 구조 한 번씩 그려봐. 별거 없지만 싫어한다. 야, 나 짜증나네. 알아서 그려. 아니 여기 밑에다 쓰라는 게 아니라 밑에 빈칸 많을 거 아니야. 얘 좁혀서 썼으면 뭐 그렇게 격식을 갖추는 숙제가 아니라, 숙제라기보다는 그냥 니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라는 거지 뭘. 이 개똥이들아, 지금 말고 이 개똥이들아, 집에 가서 해. 이 새끼들아, 뭐 지금 그리고 앉았어. 못 알아낸다고. 야, 그리고 이제 되지? 루이스식 가능하겠지? 요거 요 규칙에 안 맞는 자주 나오는 분자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거만 몇 개 써주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진도를 더 나가고, 안 남을 것 같긴 한데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삼산화황이 황 같은 경우에는 탄소랑 같은 전자쌍의 구조를 가져야 해. 원래가 똑같은 놈이니까. 근데 저렇게 그려보면 달라져. 그리고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 탄소가 원래 공유전자쌍 4개 가져야 되는데 지가 비공유 하나 가지고 공유 3개. 산소가 원래 2개인데 3개. 이상하지? 일산화탄소야 이게. 이산화황 같은 경우엔 이렇게 그려져. 이상하지? 내가 보기에도 좀 난 이상하진 않아. 그려. 그리고 3개만 그릴 거야. 그리고 있어? SO3. 저거 근데 왜 저렇게 돼요? 일산화탄소. 야, 이거 설명하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 가서 뭐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형식 정도도 외워야 되고 외워야 이 새끼야 그냥 외우는 게 낫다고 얘기했잖아. 기억나? 반복하게 만들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네 셋이 주로 이거에 어긋나는 친구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아까 이게 15개랑 얘네 셋은 뭐 15개 중에서 BF2, BF3 얘네 셋 둘은 안 나올 수도 있어. 기본에 뭐 교육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걔네들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건 아세트살이란다. 뭐 안 그려도 돼. 자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탄소화합물을 그릴 때는 탄소화합물을 그릴 때는 거의 요거에 충실해. 탄소화합물 속에는 산소가 가운데 가기도 하고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 해서 비공유전자쌍 뭐 원래 그래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단다.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왜 못 그리겠어? 뭐? 일산화탄소 3중결합. 삼중결합이야. 이상하지? 그냥 그려. 외우라 그랬잖아. 안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벌써 요즘 이런 병딱 같은 것도 있구나 정도만 하자는 의도지. 뭐 벌써부터 다 외우고 댕겨? 이건 아니야. 알겠지? 스톱.